그러니까 10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셧다운이 있었던 바로 그달이잖아요. 그런데도 신규 고용이 무려 20만 명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놀랄 로짜도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이거는 양적 완화 축소가 곧 시작될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기가 정말 좋아지나 봐라는 자신감으로 해석되면서 뉴욕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다우존스 지수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문제는 내일 중국의 삼중전의 결과가 날아든다는 것이죠. 제한적 반등 정도만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아침입니다. 일단 2천을 하루 만에 회복할 수 있을런지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리뷰 앤 프리뷰. 금요일 날 무엇이 2천을 끌어내렸을까요? 전문가들이 원인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외국인 얘기가 한 4줄 정도 보이네요. 외국인 11월 들어 최대 규모를 팔았습니다. 2,700억가량 금요일날 순매도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라는 분석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악화되는 가운데 1,980선대까지 밀렸던 날입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외국인 기관 수급 모두 부진했던 가운데 코스피가 2,000을 하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셨고 잠깐 점프해볼까요? 맨 밑줄 안상윤 대리님은 양 매도 속에 1,990선까지 내주어서 80선대까지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전기전자, 특별히 삼성전자 위주의 하락이 LG그룹주는 이미 좀 많이 떨어졌었죠. 하락한 가운데 운수장비, 특별히 조선주는 반등을 주었던 차별화도 계속됐던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자, 더더욱 중요한 오늘장 프리뷰 한번 볼까요? 오늘장 반등할 수 있을런지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띄었기 때문에 일단 국내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조정, 연기금 매수주체 부각 예상하셨었는데 연기금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 2천을 내주었던 바로 그날 1,200억가량의 순매수하면서 일단 우군의 역할을 하긴 했었었죠. 김일한 연구원님은 코스피 시장에 오늘 혼조세가 예상된다 하셨었는데 아마 내일 중국 삼중전의 스케줄을 감안하신 프리뷰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이제 전기전자 및 코스닥 IT 부품 장비주를 공략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상희 대리님은 아마 오늘 저가 매수가 약간 붙으면서 2천 아래쪽에서 다우지수가 또 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특별히 오늘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서 최희승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다우지수의 신기록 경신이 다시 좀 나왔는데 우리 지수 오늘 회복에 좀 도움이 될까요?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꽤나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2,698억, 거의 2,700억 수준의 순매도를 보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 아직 이번 달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계속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좀 불길한 예감이 좀 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미국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그 원인이 이제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나온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오르더니 이제는 또 지표가 잘 나오니까 잘 나와도 또 오른다.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조금이라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폐막하는 중국 삼중전의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를 좀 더 회복시키고 성장세를 다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라던가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까지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포부를 또 갖고 있고 또 헬스케어라던가 그동안에 이제 그 산화 제한 정책을 했었는데 일부 그 성에서는 또 그 산화 제한을 좀 푸는 모습도 있어서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규제보다는 좀 더 완화된 어떤 정책 그 기조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 2000선이 사실 뭐 개파락하면서 깨져가지고 사실 좀 지지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쉽게 깨져버렸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2000포인트를 아주 급속도로 회복해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급속도로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0선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지표 호조로 인해서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3중전의 결과 내일 나오면은 중국 관련 종목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옵션 만기 변동성에 좀 주목하면서 2000선 회복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 보셨던 대로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3분기 GDP가 좋게 나왔을 때는 미국도 꺾였고 우리도 같이 2000선까지 내줬었는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경기회복 자신감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00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앞서 나왔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옵션 만기도 있는 주고 내일은 중국의 3중 전의 결과도 알게 되잖아요. 예,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진 상태에서 과연 2000이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00포인트, 먼저 말씀해드리면 전혀 의미 없는 지수다. 이렇게 저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수는요, 지지난주를 통해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드렸었는데요. 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가 고점에서 이미 10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이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항상 주가에 선행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따라서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하면 고점도 역시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지난 11년과 12년, 13년에 계속 걸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10월 들어서 10월 이후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고점이 나타나면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공방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상 누각이다.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펀더멘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항상 쉬어가야지 정상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고요. 외국인의 이 강력한 순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수는 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하다가 하락세가 조금은 둔화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중국의 3중전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양적 완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기대감들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토픽은요, 역시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지금 제일 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2월, 즉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연말까지 판매되는 미국의 소매 비중이요, 연 19.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20%가 단 12월 한 달 만에 다 팔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말 소비 비중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출 의향 금액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 뚝 떨어진다. 작년에는 1인당 752달러를 소비를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올해는 738달러로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었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글로벌 큰
경제 지표로는 그리고 뭐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아직 소비 심리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왔다는 것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일정 부분 뭐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금요일 날 11월 말 금요일 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그날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감이 현실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감이 또 현실로 되는 것인가로 갈려지면서 장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입니다. 버역성 운임지수 BDI 지수인데요. 보시면 10월 초에 BDI 지수가 계속 하락한 이후에 10월 말에 살짝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반등이 살짝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BDI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이 바뀌면은 꾸준히 방향성이 바뀌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등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BDI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나라 조선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소재 산업재군들의 중요한 선행적 지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조선주라든지 이 소재 산업재군들이 그간 상승폭이 좀 컸던 종목들은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의 2000포인트 이후에 강력한 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매도는 역시 펀드 자금 유출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요. 이 일간 펀드 자금의 유출액이 상당히 좀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지난주에 다시금 펀드 자금의 유출액이 큰 폭으로 또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펀드 자금의 유출이 굉장히 좀 다시 한번 가속화된다면 외국인들의 이 수급 공백 상태에서 기관들마저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지수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는요 항상 재밌는 사실은 이익과 그리고 자산으로 대변되는 평균 퍼와 평균 PBR의 이 밴드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이익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즉 이익 중심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코스피는 이 퍼를 향해서 달려가고요. 이익의 전망치가 불투명해질 때 이익의 기대치가 줄어들 때는 밑에 이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을 향한 이 자산적 개념으로 시장이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최근 보면 이익의 흐름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이익까지는 달려갔지만 이익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4분기 실적 분명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이 4분기 영업이익이요. 코스피는 1, 2, 3분기에 비해서 가장 낮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익의 가치보다는 자산적 가치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자산이 더 중요한 타이밍이 일단 11월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밴드 폭이 이 과거 11년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수의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요,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아무래도 공격적인 이익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방어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즉 기대감보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코스닥의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라면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자산적 안정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자산이 중요되는 이런 타이밍에서는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더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성장주보다는 자산주에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수 측면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요. 1980과 그리고 1950 정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980 근처 라인도요. 한 번에 절대 무너지거나 지지가 되지 않는 적어도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1980 라인은 2번 정도의 터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떨어졌다가 올라가든지 올라갔다 떨어지든지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1950까지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분명히 큰 11월 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감주, 경기 민감주보다는 유틸리티, 통신,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IT라든지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 등의 조선주, 이들 종목들은요, 충분히 매수 타임을 좀 느긋이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11월 말쯤에 1차 매수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느긋이 기다렸다가, 민감주는 11월 말 정도에 공략을 하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지금도 그쪽에서 숨을 쉬는 거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옵션 만기요, 충격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지수는 분명히 강세보다는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1980 라인에 대한 이게 바닥이 맞느냐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아직은 좀 방어주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시면서도 11월 말쯤에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 이제 슬슬 매수해봐도 좋을 것이다. 1차 매수 시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예상 시초가는 1990선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죠. IBK 투자증권 박성원 차장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수급 특징지 보고요. 또 전주 수급 특징지를 토대로 특별히 그 가운데 특징지 언급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팔았었죠. 지난주 내내 팔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를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려놓는 모습이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2거래 연속해서 파는 모습도 후반에는 포착됐었습니다. 그 밖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같이 매수를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 위안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외국인들이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인 만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대제철을 또 바로 옆에 보시면 기관은 포스코를 매수하는 같은 업종에서도 다른 종목을 만지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띕니다. 기관은 인버스를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금요일날 블록딜 물량 많이 나온 것 그러면서 5%나 급락하는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을 기관이 많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기아차의 지난주 후반에 3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것도 특징이고요. 기관은 한국전력을 무려 7거래 연속이나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여드리죠. 외국인은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샀는데요. 신고가에서 계속 횡보세를 보였던 메디톡스가 금요일날 또 한 번의 신고가 흐름이 나왔었죠. 외국인 종목입니다. 인터파크는 기관의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을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어요. 마치 성우 하이텍처럼요. 그 밖에 외국인은 CJ 홈쇼핑을 담았고 파라다이스가 금요일 하루 동안만 거의 6% 안팎으로 빠졌었는데 기관의 대량 매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한 사자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이오테크닉스 블록딜 물량을 받아내면서 지난주 월요일로 기억하는데요. 한 주 동안 전체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신규 상장주죠. 기관이 상장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CJ 오쇼핑을 산다면 기관은 CJ E&M을 사 들어가고 있고요. CJN도 샀지만 SNC 엔진그룹 오늘 농기계 업체 인수설이 들어왔었죠. 기관이 이 종목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차장님 특별히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언급 주실 종목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현대위아입니다. 지난 7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10일 연속 그리고 기관이 4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내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 엔진 법인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지분법 평가액의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기계 부분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매출 및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향후 현대차 그룹의 증설 시에는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 사업부 그러니까 현대 로템의 상장과 관련해서 주 사업부와 주 고객군의 중복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대위아에 미치지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 신엔진 생산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알파에서 세타 등 D세그먼트까지 공급되는 중소형 가솔린 엔진 생산이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라인업 확대와 타 지역 공장 공급에 힘입어서 2017년까지 연평균 1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외 등설 기속으로 인해서 FA 자동화 설비 매출 장기 성장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가 현수
수준 대비 240만 대 늘어난 1000만 대 구축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동화 설비 개편 지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경기 호전과 선진권 설비 투자 확대 그리고 자동차 설비 관련 해외 납품 확대로 기계 부분 호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8만 3천 원 원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기관이 9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4분기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3%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가 약세로 철강 가격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이 안정되면서 원료 투입 원가는 전분기 대비 톤당 1만 원 후반이 낮아지고 수출 가격은 소폭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말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하면서 일부 제품의 내수 가격 인상도 시도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비철강은 무역 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역과 에너지 부분의 실적 개선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2% 증가하는 9,042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고요. 특히 무역 부분은 미얀마 가스전이 본격 생산되면서 에너지 부분은 또한 올해 말과 내년 초 포항 부생복합 1, 2호기가 가동되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서 2014년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오 제철소 그리고 포항 제철소의 파이넥스 고로가 신규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이 올해 4천만 톤에서 내년 4,80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데요. 현주가가 PBR 대비 0.8배로 크게 더 떨어질 자리가 없겠다는 것이 결국 매력적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철강 경기가 저점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본격화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긴 호흡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32만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4만 원 제시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지난주에 기관이 대규모 불락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글로벌 사모펀드가 보유 중인 주식 대부분을 불락딜로 매도했고요. 주가 상승 시마다 부담이었던 오버행 이슈가 일단 해소된 걸로 봅니다. 앞서가는 기대감인데요. 실제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올해와 내년 신규 장비 도입 및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은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현 주가가 2014년 PER 기준 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의 성장성과 이오테크닉스 기술력을 감안하더라도 타 장비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 중인 신제품의 성과는 점진적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나 OLED, 그라인딩 등에서도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 도입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 향후 OLED 장비 업체로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장성과 정밀도 면에서 장점을 지닌 레이저 기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전방 산업에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부담이 있지만 일단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1,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 가운데 현대위와 포스코, 이오테크닉스 모두 눌림목 매수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시면서 매수 가격대까지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스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10월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테이퍼링 우려 정도가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데 3분기 GDP가 예상 밖에 좋게 나오면서 테이퍼링 우려에 뉴욕도 하락하고 우리도 하락했던 지난 금요일장과는 오늘 아침 분위기가 사뭇 다르리라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한 달 만에 2,000선을 내줬었고요. 외국인도 장 막판까지 더 많이 파는 모습이 조금은 이례적이었었는데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요. 2,000선을 빠르게 오늘 회복해 주는 것이 3중전의 전 옵션 만기가 껴있는 이번 주 초반 중요하다고 말이죠. 과연 외국인들은 선현물에서 오늘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며 코스피는 2,000선을 오늘 종가 내에 회복을 해줄 수 있을런지요. 우리 장 열린 것 같은데 일단은 빨간불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입자는 아직인 것 같아요. 출발 상황 분석 오늘은요. 멀리 압구정 지점 가서 화상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양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 정도 오른 1995.53포인트 정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1980포인트
그러니까 61선 지지가 좀 되고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뭐 전일에 또 전거래일에 미국 시장이 좀 새벽에 잘 끝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미국 쪽에서도 고용 지표도 잘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업종 중에서는 좀 잘 올라가는 업종을 좀 보니까 지금 시초에는 건설 업종과 뭐 은행 업종, 전기가스 업종, 철강 업종 이런 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건설 업종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건 좀 많이 못 올랐던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향가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금리 인하 쉽게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일단 뭐 시가 이후에 좀 음봉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2000포인트와 1980포인트 사이에 좀 매물대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뚫어야 일단 재차 좀 2000포인트 이상의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코스피와 좀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역시나 양시장 오늘 어느 정도 좀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나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분위기들을 좀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중에서는 역시나 제약업종이 좀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지껏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 바로 이 제약업종인데 오늘은 유독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건설 업종 같은 경우 그리고 출판 업종 그리고 운송 장비와 부품 업종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종이죠. 좀 세게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눈에 띄는 부분은 제약업종 일단 조정폭이 굉장히 좀 깊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들이 많으신 이 IT 부품 업종과 IT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도 좀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 역시나 이 업종도 많이 좀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양시장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위를 보여주곤 있는데 1995선에서 개장했던 코스피가 상승폭을 이내 줄이면서 1990선대 초반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기 이전에 일본 니케이는 어떻게 개장했는지 잠깐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니케이는 오늘 1.3% 정도 뛰면서 개장했네요. 지난주 금요일 1%가량 밀렸었는데 오늘 아침 곧바로 그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기준 14,271선 정도에서 출발을 했음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일본에서 지표가 하나 개장 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바로 9월달 경상수지였었는데 5,870억엔 나왔습니다. 전망이 한 4천억엔 정도였었는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망보다 훨씬 많았던 것도 오늘 일본 니케이가 강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봐야 되겠죠. 지표가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060원대 중반 후반인데 1,070원대 갈까요? 미국의 고용지표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10전이 상승한 1,06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7원 4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6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호재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하던 내년 3월보다는 조기에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규모를 보면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이 12만 명을 크게 넘어서는 20만 4천 명을 기록했고요. 지난 8월과 9월에 수정치 역시 23만 8천 명과 16만 3천 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증가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수 있는 기본 여건에 매우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의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고용지표가 큰 호조를 보인 것에 비해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을 의식한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의 3대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마감했고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던 당시의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여교 시장에서도 달러원은 상승폭이 1원 35전 수준에 불과해 큰 폭의 호조를 보인 미 고용 지표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 지표의 질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를 기록하면서 3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실업률이 7.2%에서 7.3%로 오히려 상승한 점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의 호조가 레저 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는 점하고요. 구직 포기자와 또 정규직을 원하는 비정규직까지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보다 광의의 실업률인 U6 실업률을 보면 전월의 13.6%에서 13.8%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아직은 미 연준이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수출업체들이 고점 매도에 나서면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070원대 진입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뉴욕 증시 상승과 함께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더 가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 1050원대의 연 저점은 올해도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분간 달러원의 거래 범위는 1060원대 중후반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고용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 박스권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비해서 고용의 질 의구심 때문에 위험 회피 현상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때문에 1070원대까지는 빠른 시간 내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스권이 연장될 분위기다라고 하셨습니다. KB 명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고용 질 분석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CJ ENM입니다. 최근에 게임주의 의견이 여러 가지죠. 게임 중독법까지 해서 분위기 참 좋지 않은데 CJ ENM이 게임 사업 매각설에 시달렸었습니다. 지금 게임 사업 매각 안 한다라고는 했었는데 하한가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락앤락 3분기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국내외 실적이 모두 부진했다는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역시 오늘 두 자릿수로 아침부터 급락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돌발 종목은 벽산건설입니다. 이거 참 인수 대상자 찾느라고 진땀을 뺐었는데 인수 흥행 기대감 다시 한번 생기면서 오늘 아침 상한가로 전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진한 CJ ENM과 락앤락 그리고 오늘 상한가 보이는 벽산건설 이렇게 세 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근호 과장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죠. 네, 먼저 CJ ENM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좀 시가가 하한가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8.4% 마이너스 8.4% 정도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이 게임 산업과 사업과 관련된 매각 소식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11일 코스닥 시장에서 CJ ENM 거의 8% 좀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일단 위원회 쪽에서 감독기관 쪽에서는 이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일단 오후 6시까지는 좀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일단 CJ ENM 같은 경우 경영자 인수 방식으로 게임 사업 부문 매각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업계에 좀 알려졌습니다. 기존 이 경영진이 이 PF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게임 사업 부문을 사들이고 나서 결국에는 독립을 좀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게임 사업 부문 매각이 좀 이루어지면 CJ 같은 경우 지난 2004년 넷마블을 인수해서 게임 사업에 진출한 지 9년 만에 게임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되고요. CJ ENM의 게임 사업 부문의 점유율은 현재 국내 시장 1위입니다. 모두의 마블 다 함께 차차차 10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된 게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CJ ENM이 굉장히 좀 알짜 사업부였는데 이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CJ ENM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투자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물론 조회 공시 그리고 확실하게 좀 발표가 나야겠지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게임 부분이 매각이 된다면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알짜 사업 부문이 매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뭐 당연히 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락앤락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락앤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실적 부진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매출액 같은 경우 작년 동기보다 11.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매출액이 1,26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71억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 국내에서 매출이 10% 이상 역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7% 성장밖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10% 역성장인데 중국에서 뭐 7% 성장밖에 안 됐다. 이 부분도 그렇지만 뭐 한국과 중국의 마켓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실적 부진은 좀 부채질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목표가들은 뭐 줄줄이 좀 하향 조정들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어닝 쇼크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4분기 중국 부문이 어느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뭐 이 부분도 역시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법인의 중국 내수 매출 같은 경우 655억 정도 됐는데 성장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떤 이 국정부패 척결 정책 영향에 따라서 중추절 국경절이 기업으로 판매되는 특판 매출 주문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업용 부분들이 좀 판매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일단 23,000원대부터 23,800원, 24,000원대 가격까지 어떤 매물대 이 부분까지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2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만약에 23,000원이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중기적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본다는 시점으로 해서 내년도의 어떤 주가 성장을 기대한다면 일단 23,000원이 지지가 되는 부분을 전제로 해놓고 매수기에는 좀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좀 타임라인이 있는 시간적으로 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락앤락을 좀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카타르 기업의 피인수 이 추진 소식에 일단 상한가를 좀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카타르의 이 알파다 그룹 지난 10일 투자 전문 계열 회사인 아키드 컨설팅을 통해서 국내에 진출한다라고 했고요. 한국 진출의 첫 사업으로 지난해 법정 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벽산건설을 이 카타르 이쪽에 이 기업이 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아키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문의 컨설팅 업체고 카타르 도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탄불, 사우디아라비아, 서울 등 3개 도시에 투자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벽산건설 매각주관세 한영회계법인에 일단 인수 의향서를 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벽산건설을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일단 두고는 봐야겠지만 참여에 대한 의향을 좀 밝혔다는 부분에도 투자자들이 좀 화색을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벽산건설 인수 콘소시엄의 주요 참여자로 나섰기 때문에 국내 진출 1호 사업이라는 또 굉장히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벽산건설 인수에 어떻게 보면 이 아키드 컨설팅 그룹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같고요. 일단 이 소식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재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벽산건설을 좀 짓눌러왔던 어떤 재료들이 이 한 방을
시장으로 좀 웬만한 이평 저항들 그리고 매물 저항들을 한 번에 좀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세 가지 돌발 종목, 오늘 특별히 좀 진폭이 컸었던 종목들이었어요. CJ ENM 그리고 락앤락, 벽산건설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벽산건설은 이렇게 중동기업에 팔려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의 상한가를 보이고 있지만 동양건설은 반대로 살 사람이 없어서 M&A 유찰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TX그룹은 오늘까지도 5거래 연속 잘 나가고 있고요. 내추럴엔도텍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관이 계속 사더니 사상 최대 실적 전망까지 오늘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빼빼로데이잖아요. 롯데젤과 움직임 한번 보너스로 보고요. 삼성전자 지난 한 주 6%나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건설부터 살펴보죠. 네, 동양건설이 이제 뭐 동양그룹 자체가 전부 다 속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네. 그리고 재무구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 띄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중동에 있는 뭐 회사가 기업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반대로 이제 동양건설은 인수할 데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건설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인수를 해도 뭐 수익 날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11%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체의 M&A는 좀 그렇게 흥행을 하기가 힘든 지금 섹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 오늘 갭으로 좀 매물을, 좀 이탈하면서, 지지력을 이탈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뭐 동양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지켰었거든요? 3,000원대를. 근데, 오늘 그걸 이탈했기 때문에 약간은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폭 다 줄였기 때문에 좀 반등이라 말하기 좀 무색하지만 일단은 네네네. 지금 141만원 보합권에서는 다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우리나라가 5일 연속 하락하는데 큰 일조라는 게 삼성전자고요. 외국인들 조금 팔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삼성 외국인이 조금 차익 매물 실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잔치하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만 이런 부분들 추세를 분기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거고 150만원에 대한 저항이 항상은 존재했었어요. 왜냐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50만원대에서 추가적 레벨업을 못하고 박스권 그리다가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50만원에 대한 저항은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추세를 깨기보다는 61선 혹은 140만 전으로 지지가 돼서 다시 150만원대로 갈 수 있다. 마치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대차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보신다라면은 물론 지금은 다시 61선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주가가 반등을 보였을 때 기존의 24만원대가 조금 저항대였거든요. 24만원, 23만원대가. 근데 그 위치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쯤이죠. 그 위치가 올라갔다가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었어요. 나오고 나서, 자동차 그룹이 좀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하는 것인가 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을 엿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진통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하락이 추세적인 붕괴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한 140만 이하대에서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률 요것이 반영이 된다라면 퍼가 8이나 7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 유명한 선진 기업에 비하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이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 나온 거는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워낙에 많이 담다 보니까 역대 최고치 점유율이 비중이 넘어갔었죠. 외국인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물이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STX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일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STX만 오르지 STX 다른 그룹들은 못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쪽으로 이제 자금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영 정상화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STX 그룹 자체 모든 기업군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급등세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더 이상 끝이다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4,000원, 3,000원, 한 5, 600원대 혹은 잘해야 한 4,000원대 정도 가면은 조금 걸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추가적인 매수해서 뭐 한 3,600, 700원 팔겠다. 그 정도 수익 낸다고 해도 한 10% 이상이기 때문에 뭐 나쁜 전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또 그런 기대감이 끝나면 다시 또 급락이 나온다는 모습들. STX 그룹은 항상 그런 모습을 연출시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오늘 다시금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게임 시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6월 달부터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게임 레저세죠. 레저세를 도입을 할 수 있다. 도입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이 나왔었죠. 또 일본 쪽에서도 카지노를, 법으로 이제 합법화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우려감도 작용했었고요. 근데 다시금 최근에 나오는 주가 상승의 이유는 이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 실적 개선에 기대를 하자. 또 이제 그 영업장 확장 공사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런 이제 매출 기여도가 올 하반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또 강원랜드의 방문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 작용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하신다면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33,000원이 돌파되는데 33,000원이 돌파되는 날 양봉을 확인하면서 매수하셔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면서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기간 조정 좀 열어놓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빼프로데이라고 해서 롯데제과가 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빼빼로가 1년에 판매되는 금액이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정도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 60%가 요 시즌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한 4, 500억 정도가 판매 이루어지는데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올해는 빼빼로의 그 강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해태제가 쪽인가요? 포켓이라는 빼빼로 비슷한 거죠. 그 일본에서 만드는 건데 그걸 이제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통큰이라고 해서 이제 빼빼로는 아닌데 이제 일자 모양이죠. 그런 비스켓을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빼빼로데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도, 그다음에 그 수혜를 좀 적게 입고 있는데 오히려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서 차익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빼빼로데이의 실망감 때문이 아니라 롯데리가 자체가 좀 거래가 좀 적습니다. 대부분이 좀 대주주 물량이고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좀 적게 움직인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냥 뭐 주가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뭐 백수호국인가요? 뭐 그런 부분들,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거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약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적에, 기대감이 작용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의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종목이라서 뭐라고 추세를 넣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그 뉴스에 따라서 혹은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주가 자체는 아직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지지력을 좀 놓고 말씀드린다면은 92,000원 돌파시키고 나서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주가가 더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92,000원 정도가 이탈한다라면은 다시금 한 85,000원대까지 한번 급락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만약에 매매가를 타진하신다라면은 지금 가격대는 나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93,300원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만약에 그거 이탈한다라면은 좀 한 번에 큰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추가적인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오늘 급락하는 종목, 그것도 대규모 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네요. JB금융지주, 유증 규모가 1,500억가량 된다고 하죠. 한번 이 종목도 같이 좀 보겠고요. 게임빌, 오늘 아침에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적 안을 좀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오늘까지도 좋아요. 대우조선해양이 특별히 3%대 강세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호조 때문에 오늘 빵 끄드는 3인방 한번 추려봤는데, 코웨이
LG가 그 중에 하나고요. 강원랜드 그리고 시젠 이렇게 실적이 모두 잘 나와서 오늘 주가 흐름까지 아침에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JB금융지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중 소식에 급락했다는데 JB금융지주 게임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네,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 되는 유중 규모 때문에 좀 급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형은행들보다 지방은행들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이 리스크 익스포저들이 일반 메이저 은행들보다 굉장히 좀 규모들이 적고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 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500억 정도 되는 어떤 이 증자 규모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한 것 같고요. 우선 자회사 캐피탈의 증자에 참여를 하기 위해 500억을 투입을 하면 지분율이 한 75%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추가 확장 그리고 자체의 어떤 성장, 광주은행 인수 등에 좀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해 더 몸집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결과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역시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역시나 유상증자라는 부분들, 물량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고요. 성장이 목마른 은행 산업에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확장을 위해 증자를 시도한다. 예상보다 좀 이르긴 하지만 어차피 맞을 매 더 빨리 맞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JB금융지주를 좀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물량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JB금융지주를 좀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게임빌 해외 매출은 뭐 사상 최대지만 영업이익은 일단 6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210억, 영업이익이 19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 26% 정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5% 정도 감소한 수치. 결국에는 로얄티의 증가, 우수인재 확보 등이 영업이익의 발목을 잡았다. 우수인재 확보로 인해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로얄티가 증가하면서 줘야 될 돈들이 많아졌다. 결국에는 납입된 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해외 매출은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3분기 해외 매출 122억 달성, 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해외 매출 중에 특히 RPG를 중심으로 한 중화권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46% 증가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이 정도로 가파르면 결국에는 지금의 적자는 언제든지 지금의 영업이익 감소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수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 지금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매수 권역에 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분기도 봐야겠지만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빠진 이유 뭐 4대 악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주를 굉장히 좀 짓누르려고 하는 법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주들 제가 지난주에 조선주들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대형 조선사들 다시 보자.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뭐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2009년 이후에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분명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소수의 조선사들. 그럼 누구냐?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3대 조선사. 이 부분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상산시장, 해양플란트 시장의 업황호조. 이 부분도 꽤 오래 유지가 될 것이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가치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의 경기지표의 개선들. 이런 부분들이 조선사들, 조선업황의 어떤 턴어라운드들을 분명히 보전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오늘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끝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코웨이 같은 경우 최고 수익성의 어떤 달성 이 부분이 제시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최고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매출액 6.8%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랐고 영업이익은 54.3% 정도 올랐습니다. 순이익도 56% 넘게 올랐고요. 코웨이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코웨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이 주가 흐름을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 역시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뭐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규제 해소와 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강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도 뭐 아직까지 그 상승세나 성장세가 멈추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호실적. 그러나 이 바이오 종목을 뭐 실적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매기기란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4분기에도 역시나 좋은 실적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의 상승세는 여기서 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즌 뭐 주가 측면에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62,500원 정도 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원랜드는 호실적 속에 오늘 강세를 띠고 있지만 남은 카지노주 GKR과 파라다이스는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습니다. 서울 반도체와 함께요. 이 세 종목 모두 급락 3인방으로 한번 묶어봤는데 금요일 날 이 종목들의 하락폭이 6%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가 않는 것도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까지 또 계속해서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 뭐 LG 이노텍, LG 전자, LG 그룹주들 IT 계열 모두 안 좋지만 특별히 LG 디스플레이가 유독 부진합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밀릴까요? 자, 급락 3인방과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파라다이스 GKL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GKL하고 파라다이스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특히 GKL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환호하려고 했었는데 증권사가 좋지 못하다. 뭐가 좋지 못하냐? 3분기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지노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드롭이라든지 배팅 금액 같은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했다. 그리고 약간 꺾였다. 10월 달에 이런 배팅 금액 그 규모 자체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때 실제 좀 안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가만히 봐야 될 부분들은 과연 그것이 급락이 나올 정도의 악재였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카지노 시장의 성장성은 기대가 됐지만 국내 그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인가요? 거기서의 그 호텔에서의 그 확장을 못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덜 반영됐다는 부분들. 앞으로 그 우리나라 카지노 시장은 예전에는 한 불과 3년 전, 4년 전에는 일본 관광객만 거의 주요 VIP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관광객으로 완전히 다 바뀐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인들 그쪽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사행산업,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은 끝내야 끝낼 수가 없는 게이밍이 그런 관련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우려감을 주가 하락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밀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물 부담감은 작용할 수 있다. 이걸 같이 엮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 반도체가 그런 부분들이죠. 서울 반도체도 지난 금요일에 같이 밀렸었는데 이 회사가 나빠서 밀린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을 좀 쏟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네. 좀 같이 밀리면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6% 빠진 것처럼. 네. 그래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이 코스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마지막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다. 버티다가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서울 반도체, GK, 파라다이스 모두 보신다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졌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조금 더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제일 안 좋을 때 오히려 그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의 분위기는 봐야 되겠지만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약간 반등에 좀 터닝을 한다라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저가 매수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좀 다른 이유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관련된 그 매출이, 그러니까 애플 제품의 판매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죠. 4분기 실적이 한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년 1분기서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알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게 뭐냐면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고, 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나오면 주가는 더 빠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주가가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실적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LG그룹은 대부분이 실적은 LG전자 관련 3인방,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 이노텍 이런 기업군들은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옵니다, 항상.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주가가 일단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위한 반등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최근에 보신다면은 반등 상당히 약하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올해 트렌드로 보신다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저점 매수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1990선 위쪽에서 꽤 괜찮게 출발했던 코스피, 조금만 더 가면 2000 회복이네 했었는데 곧바로 시가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다 매도 포지션을 바뀌었는데 오늘장 조언 한 말씀 주시죠. 네, 오늘장 조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려면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얼마나 좀 변화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수급이 변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좀 양호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진짜 좀 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강하게 뜬 다음에 일부분 차익 매물 쏟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수 양봉이 나온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양봉이 아니라 도찌라도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음봉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어도 한 1995포인트인 시가 정도는 유지하면서 종가가 형성돼야 된다, 그런 얘기해 주셨고요. 김근호 과장님의 한마디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음봉 오늘 만약 시가 못 지키면 더 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종가상으로 1980포인트, 그러니까 61선은 지지가 돼야 되고요. 61선이 만약에 깨지면 일단 1960포인트까지도 좀 하방 추가적인 하락 작용은 좀 더 여유롭게 좀 놔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일단 만기일 전까지, 그리고 만기일 앞뒤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예측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뭐 더 갈 수 있느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일단 198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부분만 일단 좀 주목을 하자, 거기서 좀 매매를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1980포인트에서 60포인트까지는 일단 분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으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가 지지가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뭘 사야 됐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업종 너무 좋다, 하반기까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코스피 지수를 이끌 가장 큰 업종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이외에 그 다음 타자로는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와 같은 약간은 좀 복합
적인 화학 업체가 아닌 순수하게 좀 화학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역시나 탑픽은 조선업종 그리고 세컨티어로는 화학업종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는 지켜야 된다라는 조언에 이어서 1980 못 지키면 60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좋게 보는 섹터는 조선과 순수 화학업체다라는 전략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님 그리고 멀리 압구정지점 메리츠존금증권에 계신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80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2000선 회복을 하루 만에 하기 어려울 것도 같은데 시가 좋았지만 시가보다 상당히 밀려있는 플러스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선물시장 분위기 같이 좀 알아볼까요? 샘플러스 김동영 멘토님, 주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선물 지수가 7포인트, 8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보다 더 밀리는 모습까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해외발 훈풍을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도래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는 결국은 가속도론과 같습니다. 운전으로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좀 하자면 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100km를 넘어서게 됐을 때 가속도를 붙어서 악셀레이터를 떼더라도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좀 더 속도를 내리면서 내리막길에서 가속을 높이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출발과 함께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전일 이제 강연회장에서 제가 강연자로는 나오지 못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생시장의 포지션, 이번 만기에 대한 포지션들을 대응하는 영역을 좀 체크해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상방 쪽 가능성을 좀 높게 얘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 속에서 오히려 시장은 반대쪽으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해외 증시 이후에 갭상승은 동반해서 출발이 되었지만 역시나 가속도가 붙어주면서 하방 쪽으로 즉 수익 구조가 생겨주고 있었던 하방 구조 쪽으로 먼저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은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이 되었었지만 그분이 매수와 매도로 반복되면서 한쪽으로의 쏠림은 자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겠고요. 외국인들만이 매도 압박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된 이후에 눌린 부분 쪽으로에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청산성 포지션이 아닌 신규 포지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증가되고 있고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창구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들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이번 만기에 이벤트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조정이 받는다라면 상방 쪽으로 조금 열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다음에 후 조정 쪽으로 맞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 제한적 상승에서 걸려들 확률이 조금 높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영향력이 역시 오늘 좀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콜옵션 쪽에 매도 우위가 있으나 개인들의 콜옵션 쪽의 공격 배팅자가 50억대라면 시간 대비해서 최근 한 주의 평균을 잡아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풋옵션 쪽에 놓고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우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계가 제가 옵션 시장 쪽에서 양 매수 쪽에 출발되었던 양 매수 장세가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 부분에서 매도 장세로 스위칭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 매도 장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찌글찌글하면서 프리미엄 빼먹기를 작업을 해도 마무리가 되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쪽을 놓고 보면 차익과 비차익 쪽을 놓고 봤을 때 역시나 베이시스형
영향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의 베이시스 자체가 고평가 베이시스 이후에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 비차익 쪽에서 먼저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약화되는 거죠. 약화되면서 매도 우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바스켓 쪽으로 비어주고 있겠고요. 차익 쪽에서는 일단은 그날 눈치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 차익과 매도 차익의 괴리차 자체는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차익 쪽의 압박 카드가 상당히 베이시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얕은 베이시스의 컨텐커 상황이나 얕은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이 비차익이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상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차라리 백워데이션 상태가 상당히 깊은 백워가 돼야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쯤에 오히려 프로그램바를 유발시키면서 시장을 위로 올려줄 수 있다, 당겨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보겠는데요. 역시 전일과 마찬가지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속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현재의 속도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 이 부분이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기관과 외국인을 동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빠르게 마무리를 드려드리면 현재의 포지션은 양쪽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쪽으로 쏠려야지만 한쪽이 포기를 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자, 신호등을 놓고 보면 전일 마지막 종가 부근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과 야간 선물 쪽에서 들어올렸다라는 거죠. 중요 자리를 찍고 지금 턴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간장에서 지지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막 녹색등 안쪽으로 들어와서 매수 가능성에 공포를 살 수 있는 자리지만 신호등이 각을 세우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 냉정하게 매도 우위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황금 라인은 261.90으로 설정을 합니다. 저는 요 부분에서는 공포를 살 수 있는 매수는 저점 비슷해 요거보다 더 아래에 있어서도 매수를 잡겠지만 현재 위쪽 부분에서 정확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현재 기준에서는 매도 우위 쪽을 좀 보겠다. 그러니까 공포를 사는 매수가 아닌 이상 그 공포를 사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도 우위 쪽 황금 라인 261.90 아래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 한 땀 한 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기관 양쪽의 수급을 같이 좀 살펴야 된다라는 조언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선물 쪽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지표 호주 소식에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데 우리는 이게 뭘까요? 너무 상승폭이 제한적이네요. 거의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개장가는 1995선 정도였었는데 2000 회복이 조금은 멀어지는 듯한 아침이네요. 내일은 중국의 삼중전회 결과가 날아드는 것 아시죠?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아침입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